장에서 흘러나온 독소가 온몸을 돌며 염증을 일으키면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은 물론 우리 몸속에 암의 씨앗인 종양을 심게 되는 것이죠. 종양이요? 쉽게 말해 염증은 우리 몸속에서 계속 불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몸이 이 불을 끄고 망가진 것을 고치려고 무리하게 세포를 재생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변종 세포가 생겨나는데 이게 바로 종양입니다. 김남숙님 역시 장 독소가 임계점을 넘은 상태로 보이는데 가장 심각한 원인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네. 아, 라면 드신다. 라면. 근데 라면을 하나 더 넣으셨는데요? 두 개. 두 개를 드시는 거예요? 이번 생활 습관 중에서 이제 폭식 문제죠. 라면을 두 개씩 드시잖아요. 의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과 뇌를 잇는 뇌장 미생물 축이라는 초고속망의 고장이 났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장 미생물의 환경이 나빠지면 이 망을 통해 가짜 배고픔 신호가 뇌로 계속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분히 한데도 불구하고 뇌는 배고프니 더 먹으라고 명령이 내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터져버린 거구나.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네. 이런 기운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화면 보실까요? 이 균이 뱃살 찌운다. 그럼 무슨 균이 뱃살을 찌울까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입에 감염균이요? 나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어.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이라는 세 미생물 군대가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유익균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네.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이 중간균들이 아주 기회주의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기회주의적이다. 화면의 시설을 볼까요? 예. 미생물균 중에서 장염 등으로 유해균 쪽이 조금이라도 무거워지면 네. 눈치를 보던 중간균들이 네. 주르르 그쪽 편에 서버립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지는 거죠. 네. 이렇게 유해균 세력이 막강해지면 네. 장 독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염증 반응을 유도시키면서 뱃살이 무섭게 찌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뱃살이 늘어날 때 정작 우리 몸에 꼭 있어야 할 이것은 반대로 줄어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전에 쌀을 들어봤잖아요. 네. 일단은 이거를 가눌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힘이 줄어든다. 기력이 줄어든다. 기력. 그렇지. 자, 힘 받고 기력 받고 네. 근육? 정답은 근육입니다. 뱃살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나쁜 물질을 내뿜는 염증 공장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진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우리 몸의 엔진인 팔다리 근육을 사정없이 공격을 합니다. 아, 진짜요? 또한 이 염증 물질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여서 예. 에너지가 근육으로 가는 것을 차단시켜서 더 근육이 줄어들게 되죠. 실제로 김단숙님의 검사 결과를 보면 복부 지방은 넘치는데 정작 건강을 지탱할 골근량은 표준 이하로 나타납니다. 근육이 줄어드니까 칼로리를 태우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더 찌는 거죠. 그래서 살이 더 찌고 지방이 더 늘어나고 또 염증 반응이 또 근육을 공격하고 이런 비만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근간소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가 하루 굶고 그 다음날 폭식하고 뭐 이렇게 항상 하는데 아니 선생님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장 건강도 좀 지키면서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굶거나 섬유질이 쭉 빠진 클렌징 주스만 마시는 거는 미생물학에는 아주 재앙이죠.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단지 3일 동안만 클렌징 주스만 섭취한 동물 실험에서 보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굶주린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 우리 장의 보호막인 점막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뇌가
식욕 통제력을 잃고 가짜 배고픔을 만들어내니 참았던 식욕이 폭발하는 폭식과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굶은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장내 환경을 망가뜨려서 내 몸의 식욕 조절 센서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야겠네요. 살 빼려면은 뭘 안 먹을 생각만 했는데 건강하게 챙겨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알려주신 최명기 지킬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서 장 건강이 무너져서 장독소가 많아지면 어느 부위에 살이 잘 찐다고 했었죠? 뱃살. 맞습니다. 이 뱃살. 가만 놔두면 각종 질병을 몰고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복부 지방량이 쌀 15kg과 거의 동일하셨던 김남숙 씨의 질병 연대기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34살에 장 결핵이 일단 왔어요. 39살에 자궁 근종, 41살 갑상샘 저하증, 56살 유방 종양 절제, 59 대장 용종, 60살 돼서 고지혈증, 골다공증, 위축성 위염.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안 좋네요. 아이고. 야, 이렇게 앓고 계시네요. 아, 너무 힘드시겠다. 진짜 힘드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서 시작된 질병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마음이 볼 진짜 수 안 있죠. 좋네요. 아. 키 156에 몸무게 약 66kg. 이게 체중만 보면 별로 심각한 비만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체지방량이 무려 30.3kg이고요. 체지방률이 45.8%나 됩니다. 이게 체지방이 복부에만 이게 몰려 있으니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집중으로. 맞습니다. 복부 지방, 즉 이 내장 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내장 지방이 급격하게 불어나서 염증이 쌓이면서 결국은 이렇게 수많은 질병이 찾아오게 된 거죠. 아니 근데 박사님, 내장 지방은 장 독소가 불러오는 거라면서요. 더 이상 건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녀석부터 제대로 잡아야겠는데요? 그래.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김남숙님께 장독소를 빼고 또 복부지방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주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제안드렸습니다. 2주 프로젝트요. 갖고 될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 허리 아프셨어. 아유. 아, 그 앉으면 눌리는구나 또. 맞아. 앉아 있으면 좀 불편해요. 저도 좀 뱃살이 있는 편이라. 다이어트 2주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뭘 드시나 볼까요? 오, 이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약간 초록초록하고요. 지금 뭘 또 드시고 계세요? 이유라고 하셨어요. 네. 얼마나 빠졌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이제 좀 덜 먹는 거라고 상상을 하시는데 그쵸, 네. 식사를 하시면서 뭘 별도로 뭘 챙겨 드셨잖아요. 근데 이러면 2주면 일주일당 1kg씩 2kg 봅니다. 2kg. 나이 들면 살 더 안 빠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드시면서 빼는 거는 제가 다이어트를 해봐서 아는데 많이 빠져야 2kg고 1.5kg. 쉽지 저는 않아요. 1.5kg. 체지방률이 45.8%로 몸무게 66.2kg 중 체지방량이 그 절반이었죠. 30.3kg. 그리고 이 중 복부에만 14.5kg이 몰려있을 만큼 아주 극심한 복부 비만이었던 우리 김남숙님. 과연 어떻게 달라지셨을지 여기로 저희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보면 나오거든요? 네. 나와요, 이거 분명히. 김남숙님 나와주세요. 장도 좋아지면서 복부 비만에서 탈출한 김남숙입니다. 아니 영상이랑
잘하셨는데요? 아, 김남숙이죠. 옛날 김남숙이 아니라 이제 현재의 김남숙이에요. 김남숙 씨네요. 배가 없으세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걷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 방금 나오시는 거 보셨어요? 네. 너무 경쾌하게 걸어 나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체지방이 이제 빠지니까 기분이 좀 날아갈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아. 네. 아니 근데 이 사진 우리가 본 사진이잖아요. 네, 사실 네. 다른 데는 날씬한데 배만 이렇게 유독 나왔단 말이죠. 이게 딱 2주 전, 그렇죠. 불과 2주 전의 모습인 건데 네. 사진처럼 한번 살짝 옆으로 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 잠깐만요. 이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저도 옆에. 야,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아니, 진짜 완전 달라. 허리가 개미가 되셨어요. 저 배를 똥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없어졌어요. 없어 없어. 네. 밑배도 쑥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뭘 제가 하셨길래? 요즘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어머니 2주 동안 대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셨길래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진짜 오래 해봤는데 그리고 분명히 영상에선 일반식도 드셨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2주 동안 뭘 하셨길래 이렇게 뱃살이 쏙 들어가신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일반식으로 나물을 잘 챙겨 먹었어요. 나물. 네. 식이섬유. 네네네. 특히 이제 지킬 박사님이 챙겨주신 선물이 있었는데요. 네. 이걸 먹으니까 배도 안 아프고 이제 화장실도 잘 가면서 배가 홀쭉해지더라고요. 맞네. 아까 그 영상에서 꾸준히 뭘 챙겨 드셨잖아요. 그게 네네네. 핵심이었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비엔날 17입니다. 비엔날 17입니다. 아,